네,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9월 15일입니다. 요일로는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9시 정도 됐네요. 자, 오늘 아침에 길박사장님들 몇 분 만나서 술을 한잔 했는데 조금 과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요놈의 입에서 약주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늘 6시에 신입사장님들 오늘 3분이나 오셔가지고 마곡나루역에서 한 3시간, 2시간 반 정도 교육 좀 시켜드리고 동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영상을 진행할까 하다가 여기 뒷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잘 보이시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뭐 영상을 뭐 찍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거 했는데 우리 사장님들 또 제 영상 기다리시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좀 심심하실까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썰 좀 풀겠습니다. 무슨 썰이냐고요? 일단은 제가 25년 전에 택시를 시작하게 된 동기하고, 그리고 지금 만 5년은 넘었고 6년은 안 됐어요. 택시를 그만두고 대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 사장님들한테 어떤 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그냥 우리 사장님들 심심하실까봐 만드는 영상이니까 혹시 좀 부족하시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봐주세요. 몇 년도죠? 1997년도인가? 저는 그때 행남자기라는 도자기 회사, 판매 이제 하는 회사죠. 판매하는 회사에 영업 과장으로 어린 나이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지역은 남대문하고 동대문, 그릇 도매상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영업하고 물건 납품하고 수금도 제가 다 하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였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PC방이 있긴 있었는데 뭐 특별한 게 없고 천리안 뭐 나우누리 이런 걸로 이제 채팅이나 게임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토요일날 좀 일찍 끝내고 좀 심심해서 PC방 가서 이제 좀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오네요. 뭐 불알 친구인데 그때 그 친구는 택시를 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자기가 이제 오늘 택시를 받아왔는데 도급을 탔거든요. 날도급. 하루에 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48,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간에 택시를 받아왔는데 이제 몸이 좀 안 좋았던가 봐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택시를 그냥 갖다 주면 48,000원 물어줘야 되니까 이제 저한테 하루 대신 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입금만 할 수 있게 부탁을 하길래 제가 그랬죠. 야 임마, 내가 택시 면허도 없고 뭐 택시 운전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운전은 내가 너를 믿는다. 사실 제 운전 사수예요, 그 친구가. 운전 내가 너를 믿으니까 사고 날 일은 없고 그냥 안전하게 조심하게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했다가 또 호기심에 또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택시 속 세상을 조금 가끔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고 또 때로는 이쁜 여자분하고 또 대화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야릇한 매력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동경했던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그걸 하게 됐어요, 하루. 그래서 4시 반까지 차를 갖다 줘야 되니까 4시까지는 집에 와라, 가스를 넣고 집에 와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가스 넣는 데가 공수부대 사거리, 지금도 가스 충전소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가스를 넣고, 친구 집은 목동 사거리였어요. 목동 사거리. 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알았다고 하고 정말 부지런히 다녔어요. 부지런히 다녀가지고 돈을 막 계속 쑤셔 넣는 거예요. 그때는 뭐 카드로 결제하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100% 현금이죠. 100% 현금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3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공수부대 사거리 가서 가스를 넣고 친구 집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뭐 특별한 계획도 없죠. 사실은 첫날 나갔는데 뭐 덤벙덤벙 열심히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친구 집을 가려고 했는데 그 가스 충전소 앞에서 남자 3명이 서 있는 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공수부대 사거리에서 화곡역 방향이니까 그냥 태워주면 목동 사거리 가는 라인이겠지 하고 타였는데 이 친구들이 종로를 갔어요. 종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어차피 가스도 높고 하니까 그냥 종로 갔다가 그냥 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4시 반까지는 갈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을 태우고 종로를 갔어요. 새벽에. 이게 도착하니까 4시 정도 된 거죠. 4시 조금 하여간 뭐 도착했어 했는데 사람이 샤크하게 서 있는 거야. 택시 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토요일날 새벽 4시. 와,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거기서 내려버리니까 무작정 사람들이 승차를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목동으로 가야 되고. 차를 이제 유턴을 해가지고 안 태우고 유턴을 해서 사람들이 새까맣게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골라볼까 하고. 근데 이제 좀 우격다짐으로 타는 애들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근데 탔는데 애들이 연신내역을 가자는 거죠. 그래 연신내역을 2명을 태우고 이제 연신내역을 내려주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총알처럼 쐈습니다. 목동 사거리로. 목동 사거리 도착하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혼났어요, 친구한테. 정말로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고 택시를 갖다 주면 욕을 먹는다. 그리고 이 시간 차지 또 물어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좌우재단 간에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먹고 이제 택시 회사로 이제 그 친구가 운전해서 가면서 저는 이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딱 꺼내가지고 계산을 막 때리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그날 제가 20만 원을 찍은 것 같아요. 20만 원. 그러니까 입금 빼고 가스는 이제 그 회사에서 그때 당시에 25리터를 준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이제 현금으로 추가해서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건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만 원을 벌었으니까 5만 원을 이제 입금비 5만 원을 빼고 15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7만 5천 원씩 갈랐죠. 왜 차를 빌려줬으니까 그 친구가 빌려줬으니까 이제 7만 5천 원씩을 나눠 갖자 이렇게 했는데 저보고 다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일을 했으니까 네가 다 가져라. 나는 그 돈을 가질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그 돈을 제가 다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5만 원 아닙니까? 15만 원. 엄청 큰 돈이죠, 사실은.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15만 원이 딱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 제 월급이 급여가 200만 원이었고 좀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차량 유지비, 그때 제가 갤러퍼를 타고 다녔어요. 93년식 갤러퍼를 타고 다녔는데 기름값하고 뭐 해가지고 60만 원에서 260만 원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택시를 해가지고 하루 나가서 15만 원을 순수익으로 가져와 버리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기분도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조금 흘러요. 그냥 택시를 안 하고 있는 찰나에 시간이 좀 흘러서 IMF 시절이고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뭐 많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도 좀 널널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를 금토일, 일요일은 뭐 나간 날도 있고 안 나간 날도 있고 금토는 거의 나갔어요. 금토는 나가서 이제 알바를 하는 거죠. 택시 알바를. 회사 끝나고 나가가지고 한 1년 넘게 하여간 금토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나가면 정말 한 15만 원씩 벌었어요. 입금 빼고 15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월급보다 그럼 일주일에 제가 한 30만 원 번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4번이니까 3, 4, 12, 120만 원. 하, 대박. 정말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여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택시 면허 없었어요. 한 1년 정도 할 때까지만 해도 택시 면허가 없이 그냥 가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그 회사가 어마무시하게 배짱 있는 회사라 그냥 차를 줬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실은. 그렇게 1년 좀 넘게 하다가 이게 돈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 평일날 계속 나가버려. 자, 영업사원의 업무가 뭡니까? 영업하고 오다 받으면 물건 납품하고 저녁에 가서 수금하고, 물론 월결제하는 집도 있지만 일결제하는 집도 있거든요. 아침에 물건 갖다 주면 오후에 와서 수금을 해야 돼요. 수금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할 일이 있잖아. 택시 나가야 되잖아. 내일 받으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내일 받으면 되지 뭐, 내일 좀 일찍 가서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택시를 나가버려요. 매일같이. 그러고 나서 잠은 이제 조금 자고, 그때는 뭐 젊고 체력이 좋으니까 그냥 너댓 시간 자도 괜찮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냥 그런 생활을 한 1년을 또 해요. 1년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수금도 하고 영업도 하고 할 건 다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아무래도 처지죠. 아무래도 회사에서 정해준 미수 채권은 한 5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5천만 원까지만 미수를 깔고 영업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2년 가까이 이제 그런 식으로 택시 알바를 하면서 미수가 1억 5천이 돼버렸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질책도 많이 받았지만은 또 그러면 한 번씩 나가서 또 걷어가지고 해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했었어요. 내가 많이 혼났죠, 사실은. 근데 뭐 나가면 돈 버는데 뭔 상관이야. 그러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출이 1억 5천, 미수가 1억 5천이 되니까 사장님께서 유류 지원을 못하겠다, 유류값 지원을 못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자네가 가지고 갈 미수채권은 5천인데 1억 5천을 만들었으니 1억에 대한 이자를 자네가 조금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유류 지원을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월급 봉투를 받아보니까 그때 사실 현금으로 받았어요. 월급을 200만 원이야. 저 그 다음날 바로 사표 썼습니다. 바로. 왜? 갈 데가 있거든. 돈 잘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사표 쓰고 잔고 없이 사표 썼습니다. 사실 잔고 없이 너무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식으로 택시 자격증을 따고 택시 교육을 받고 강서에 있는 모 회사에 취직을 하죠. 정식으로 기사가 되는 거예요. 월급 받는 기사가. 그때 제가 목감동에 살았어요. 목감동에서 결혼하고 화곡동에서 1년 살다가 목감동으로 집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10년 딱 살았습니다. 10년. 그 기간 동안 제가 택시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멀어가지고 1차를 타게 돼요. 그때도 1차가 있었어요. 1차를 열심히 탑니다. 정말 6시에 나와서 아침 6시 까지 하고 웬만하면 아침 출근 타임까지 해버렸어요. 왜? 체력이 좋으니까 할만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로 많이 벌어봤던 금액이, 저 이제 일지를 계속 썼으니까 제일로 많이 벌어봤던 기억이 480만 원입니다. 순수익으로 480만 원, 월급 포함 수익 480만 원. 그때가 아마 2000년도인가 2000년도, 2001년, 2년, 3년, 4년 돈 엄청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480만 원이 사실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인데 돈 정산하고 월급 받는 날 우리 딸내미 컴퓨터 사줬던 기억이 나네. 꼬맹이 컴퓨터 사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2015년까지 택시를 쭉 해오고 있었어요. 1차를 계속 탔어요. 저는 교대를 중간에 한 6개월은 해봤어요. 좀 힘들어가지고 1차 타는 게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영업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이 머니까 출퇴근도 해봤고 기숙사에서 생활도 해봤어요. 제가 한두 달 정도 기숙사에서 생활도 해봤어요. 왜? 교대를 해야 되니까 집이 멀어서 힘들더라고요. 그런다고 회사 옮기기도 싫고. 그래서 6개월 정도 해봤고, 그래서 이제 2015년도까지 하여간 택시를 쭉 하고 있었어요. 그 후반전엔 정말 대리기사님들 엄청 태웠어요. 픽업. 일부러 교보에서 강서 3,000원씩 4분 태우고 가면서 또 내리면 또 원정동 이렇게 해서 원정동으로 가서 상동에서 또 계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고 타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또 계산해서 강남 5,000원씩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태우고 들어오고 한 2바퀴 돌면은 한 7, 8만 원 되던데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리 기사님들 말을 제가 귓등으로 들었어요. 사실은 보기보다는 제가 이 귀가 얇은 것 같은데 좀 제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흘려들어요. 안 집어넣어, 머릿속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2015년도 4월 달쯤인가 우리 막내 동생 생일이었어요. 막내 동생 생일이었는데 저하고 이제 9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막내인데 생일이고 해서 이제 집에 불러다가 식사하면서 소주를 한잔 하게 됩니다. 소주를 한잔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 사실 주말에 대리운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네가 뭘 한다고 대리운전을 하고 알바를 한다는 거야? 직장생활 잘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아이들이 점점 조금씩 커나가니까 좀 돈이 좀 들어가겠죠, 사실. 근데 우리 동생은 외국차 썬팅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외국차 전문. 지금은 좀 독보적인 기술자예요.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친구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대리운전 알바를 한다는 거죠.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한대요. 평일날은 힘들어서 못하고. 걔네들 일하는 것도 순전히 노가다니까 저녁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대리운전을 매일 할 수는 없고 금요일 토요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얼마 찍냐? 너 얼마 버냐? 그랬더니 금요일은 조금 일찍 들어오고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 찍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풀타임으로 뛰는데 무조건 20만 원 넘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때가 2015년도 4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네가 20만 원을 찍으면, 사실 제 막내는 직장하고 집 이런 정도밖에 몰라요. 사실은 길을 많이 알거나 이러지는 않단 말이죠. 어떤 요령도 좀 부족했을 거고. 근데 얘가 20을 찍으면 분명히 나는 더 찍을 거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통밥을 재는 거예요. 택시는 힘들고 하니까. 그때 당시 택시에서 제가 한 300만 원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1차 타면서.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택시하던 스타일로 대리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는 한 400~500원 벌겠다, 이런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바로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이 사표 낼 때는 또 빨라, 내가.
그냥 결정하면 바로 진행이야.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이제 보통 보름 뒤에 주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일부 정산을 받아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와요. 제주도 여행을, 가족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2박 3일, 그리고 데일리 업계에 이제 문을 두드리죠. 그때 당시 저도 이제 세달사에다가 좋은데 업체 소개시켜 달라고 글을 하나 날렸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쪽지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상담을 받고 굿모닝 대리라는 업체에 저녁 7시에 한 5시쯤 가서 대표님하고 상담하고 교육받고 프로그램 세팅받고 7시 정도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날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첫날 딱 나갔는데 제가 그날 7건을 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 2015년도 5월 10일이었어요 5월 10일 날짜도 기억나네. 제가 7건을 했는데 6대가 외제차예요. 제가 첫날 크라이슬러, 뭐 벤츠, 뭐 이상한 차 다 몰아봤어. 평생 저는 소나타만 운전했던 사람이잖아요. 뭐 핸들기아, 뭐 핸들기아가 뭐 우리 저기 그 뭐지? 그 가스차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이게 핸들기아 있잖아요. 뭐 그런 차 말고는 뭐 핸들기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뭐 벤츠라든지 뭐 이상한 기아, 뭐 그리고 창문 그 뭐야 백미러 접고 닫는 거 정말 방법을 모르니까 사실 좀 난처하기도 했고, 뭐 계속 물어는 봤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 대리운전 처음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좀 알려주시라고. 근데 이제 기분 좋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뭐 이제 조금 굿질을 놓는 손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첫날 6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야, 대리 부르는 사람은 진짜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다 있는 사람들만 대리 부르나 보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대리를 안 부르나 보다. 술 먹고 대리를 안 부르나 보다.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희한하게 또 RV차만 걸려요. RV차만 8건인가 한 것 같은데 RV차만 한 8건? 뭐 이렇게 7건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3일째 되던 날은 정말 거짓말같이 중구난방으로 걸리는 거예요. 국산차, 외제차, 축산차, 외제차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딱 대리 일주일하고요. 정말 훈육을 다 받았어요. 제가 훈육을. 교육이 다 돼. 일주일 만에 교육이 다 돼버렸어.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모든 차가 앉으면 내 차 같아. 앉으면 내 차 같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부담스러운 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뭐 이런 차들은 좀 부담스럽죠. 포르쉐 뭐 이렇게 스포츠 세단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데, 뭐 웬만한 차는 진짜 앉으면 내 차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지금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그 택시 하던 스타일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일이 있던 없던 6시 되면 땡 치면 제가 옷 입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당국사거리 편의점에 앉아서 저 정말 2시간 반 동안 편의점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2시간 반 동안 앉아 있었던 적도 있고 처음에는 6시에 나와서 아침 6시까지 택시 하던 스타일로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달 정도 좀 이렇게 트레이닝 받고 조금 이제 요령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때 언제냐? 한 6월? 6, 7, 8, 9, 10, 11, 12 뭐 이렇게 한 6, 7개월 동안 일 나가면 30만 원씩 찍었습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일 나가면 30개씩 찍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보다 이제 시장이 좀 좋았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던 시절이죠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을 했더니 힘들어. 돈은 막 쌓이는데 힘들어. 하루에 30만 원씩 찍으면 순수익으로 한 22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25일, 26일 일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쉴 줄을 몰라요. 뭐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쉬는 거를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술을 한 잔 좀 과하게 먹어가지고 다음날 일 못 나갔던 적은 있어요. 택시 하면서도. 근데 일요일도 거의 일 나갔고요. 쉬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제가 사실은. 그래서 6개월을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조금 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돈을 좀 적게 벌고 조금 여유 있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당구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시 땡 치면 집에서 내려와서 당구장 들어가서 당구 치고 어쩌고 해가지고 9시부터 일을 해요. 9시에서 10시 사이. 그래가지고 한 4시에서 5시까지 첫 차 다닐 때까지 딱 20만 원 찍고, 그러니까 매출을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나의 어떤 그런 취미생활과 여유로운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좀 변화를 줬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물론 줄어들죠. 한 20만 원으로. 그래서 목표 금액이 그때부터 한 2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30만 원씩 벌던 놈이 20만 원을 버니까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킥보드 유로힐 800 10인치짜리를 그때 당시 가격이 135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신림동 그 복개천 있는데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고, 한두 가지 액세서리 뭐 이렇게 라이트라든지 뭐 뒤에 이제 그 깜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구입해서 145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딱 6개월 탔습니다. 6개월. 6개월을 탔는데
저는 사실은 킥보드를 탄 걸 물론 경험상으로는 데이터가 남아있지만 사실은 좀 저는 비추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킥보드 타신다 그러면 저는 좀 반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뭐 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킥보드 타면서 2번 날라갔어요. 2번. 한 번은 그 당곡사거리 그 옆에 SK 당구장 옆에 SK 주유소 당구장을 가려고 주유소 안쪽 길로 해가지고 이제 진입을 해서 인도를 지나서 주유소 안쪽 길로 들어가는데 그 물 빠짐 통로가 있잖아요. 요만한 통로인데 그게 중간에 홈이 파여 있으니까 바퀴가 그걸로 빠졌어. 빠졌는데 그냥 쭉 연결이 됐으면 아마 넘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말았겠지 살짝. 근데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는 거야. 칸막이가. 그러니까 속도가 있으니까 가다가 그 칸막이에 걸린 거예요. 바퀴가 앞바퀴가.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하고 푹 떠가지고요. 이게 면상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근데도 이게 쪽팔렸던가 봐. 얼른 입나갖고 챙겨가지고 툭툭 털고 당구장으로 들어가서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아작이 난 거예요. 사실 퉁퉁 부어가지고. 그때 한번 뒤었고요. 그리고 옥길동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천왕역에서 콜이 뜬 거예요. 천왕역. 옥길동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천왕역에서 사당역 가는 콜이 떴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키로수로 한 2.5km. 제가 유로필 800이 순간속도 60까지 나가요. 최고속도 60km까지 나가거든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속도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타고 가다가 옥길동에서 빠져나고 이제 약간 외진 시골길이잖아요. 딱 나오는데 직진했으면 아마 괜찮을 거야. 근데 좌회전을 해야만 되는 코스니까 좌회전을 하는데 그 중간 교차로 시골길 교차로에 엔진 오일이 쏟아져 있었던 거예요. 싹 돌면서 바퀴가 그걸 타고 넘어가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땅바닥으로 끌려가지고요. 한 20m 끌려가더라고. 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킥보드는 이제 작살이 났고 사실. 그리고 이제 저도 막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거 다 또 챙겨가지고 천왕동까지 또 끌고 갑니다. 타고. 뭐 가긴 가더라고. 가가지고 그 손님을 이제 사당동 쪽에 모셔다 드리고 정리해서 이제 복귀를 하죠. 그날 몸도 아프고 하니까 복귀해가지고 정말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킥보드 딱 깨끗하게 정리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사실 팔았어요. 팔아갖고 없애버렸는데 또 한 번은 상동 고려호텔에서 고천 가는 콜이 4만 원에 떠. 순간적으로 제가 잡았죠. 갔어요. 갔는데 그 천막 하우스에서 아주머니가 사장님이죠. 이거 타고 오셨냐고. 차가 벤틀리인데 괜찮을까?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벤틀리에다가 제 거 킥보드 들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안아서 넣고 또 내릴 때 이렇게 끌어안아서 내는데 정말 식은땀 나더라고요. 정말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결과적으로 조금 킥보드를 그만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킥보드를 타니까 문제가 뭐냐면 삥을 안 타. 삥을. 왜? 야, 내가 이리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타고 다니면서 12,000원짜리 막 이런 거 타야 돼? 15,000원짜리 타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삥바리를 안 타게 되더라고. 그래서 안 탔어요 진짜. 그래도 굵은 것만 노리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더 늘기는커녕 뭐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리고 첫 차 못 타고 두 번째 차도 힘들고 또 어디 가면 지하철 다닐 때까지 기다렸다 와야 되고. 아무튼 간에 킥보드는 저한테 알파보다는 마이너스를 줬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현재는 뚜벅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뭐 오늘 말씀드릴까요? 그냥? 몇 분이지? 지금 28분인데? 아우, 너무 길지 않아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좋은 시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술이 다 깬 것 같은데 그냥 오늘 하루 쉴게요. 이게 아까 우리 면담하는데 교육시키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사장님 술 얼마나 드셨는데 술 냄새가 좀 난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제끼겠습니다. 약속하고 이렇게 제끼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 심심하실까봐 제가 이빨 한번 털었는데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택시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뭐 즐거웠던 일, 손맛이 좋았던 일,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한번 썰 한번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하고요. 오늘 돈 많이 버세요, 사장님들. 제 것까지 다 벌어가세요.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필승.